죽도록 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치도록 한 여인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엉뚱한 사람을 사랑했기에 4번씩이나 거절당하고 미쳐버린 사람. 평범한 생활은 싫고 어떤 형태든지 자기의 마음을 짜내야 했던 사람. 빈센트 반 허흐. 예술의 섬 장도에서 보내드리는 예술가 열전.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올림픽 100년 전인 1888년 8월 프랑스 남부 아르. 노란 페인팅을 한 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그를 위해 강렬한 색으로 단장한 해바라기를 그립니다. 많은 해바라기, 밤하늘의 달과 별, 이 세상을 적응해내기는 힘들었으나 광기 어린 작품을 쏟아내는 주목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델프트, 아버지 곁은 뉘넨이라는 곳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 등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누가 자신의 작품을 인정해 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믿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태호가 보내준 50프랑으로 연명하면서 그림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봅니다. 그로부터 7년 전, 형, 어렸을 때 형 참 그림 잘 그렸던 것 같아. 그림을 한번 그려봐. 목사 시험 재수하고도 떨어지고 벨기에 보리나지 탄광촌 위스메스 마을이라는 곳에서 임시 선교사인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도 해고되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고향에 와서 할 일 없이 허우적대던 빈센트 반 허흐에게 그가 사랑하는 동생 테오 반 허흐가 제안을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시험에 2번이나 실패하고 벨기에 탄광촌 선교사로 일하면서 2시간이 넘는 빽빽한 원고의 설교. 그는 욕심이 많았으나 듣는 성도들은 피곤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탄광 노동자들, 아무리 심오한 설교라도 오래 들을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교단에서 바라던 품위와는 다르게 광부들과 똑같은 차림새와 행동으로 심지어 흑간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잔다고 하는 빈센트를 이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고귀한 파견 교단에 까만치를 해버렸으니 이래저래 그는 교단에 의해 해고당합니다. 그는 목회자의 길은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그의 짐승과는 무관하게 외면당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빈센트. 그런 상황에서 동생 테오가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림 참 좋지. 정식 그림 공부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화가가 되겠다고 선포한 빈센트. 27살의 늦깎이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맞대고 신의 엄중한 약속과 어루만짐을 실천하려고 마음먹었던 빈센트는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연예인의 길 인생이죠. 빈센트 반 허흐. 그는 네덜란드 남쪽 준데르트라는 시골 마을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 큰아들을 낳자마자 잃고 다시 태어난 아들을 죽은 아들의 이름인 빈센트로 지어주고 맏아들로 키운 자식 빈센트 반 고흐.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사이에 극명하게 선을 긋고 사는 네덜란드의 현실. 가톨릭 쪽 사람들이 많은 시골 마을에서 개신교 목사인 고흐. 반 고흐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이르기까지 목회자 또 아티스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력 때문인지 빈센트 반 고흐는
어릴 때부터 신앙심도 깊었고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등 독서에 필요한 모든 언어를 습득하였습니다. 많은 책들을 섭렵하였죠. 그 중에 또 아트에도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16살인 1868년 3월 빈센트는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자퇴했는지는 수수께끼지만 학자들은 이때 이미 빈센트가 정신장애나 발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곤 합니다. 16살 때 큰아버지 센트의 주선으로 헤이그 구필 화랑에서 일을 합니다. 아트 딜러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고흐는 그것에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20살 때 런던에 있는 구필 컴퍼니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고흐는 이곳에서 일을 잘했고 그의 아버지보다도 돈을 잘 벌며 그의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빈센트가 이곳 런던에서 새들어 사는 동안 집주인의 딸인 유제니 로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이어는 이미 그 집의 다른 세입자와 먼저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실연을 당한 후 인간적 애정을 얻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좌절당하고 점점 고독해지면서 이 실연의 경험은 인생관을 어둡게 만들었고 평생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고독은 종교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구필 컴퍼니로 자리를 옮깁니다. 23살인 빈센트는 아트를 물건 취급하는 고객들과 충돌하면서 손님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구필에서 결국 해고되기에 이릅니다. 그 후 빈센트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무보수로 모링 스쿨에서 조수 역할을 하지만 이곳에서 일도 시원치 않자 감리교 보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빈센트 반 고흐를 돕고자 그의 부모는 빈센트가 25살에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보내려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의 삼촌인 얀 반 호우집으로 보냅니다. 교리위주인 시험은 그와는 맞지 않았던지 면접 점수가 좋지 않았던지 라틴어 실력도 좋은 그는 2번씩이나 시험에 낙방하고 그가 머물렀던 삼촌 얀 반 호우집을 떠나게 됩니다. 애처로운 빈센트, 지금부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37살밖에 살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코스모스 색을 어떻게 칠했을까요? 만약에 니넨에서 이 코스모스를 그렸다면 아마 군청색으로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르에서 이 코스모스 길을 그렸다 하면 아마 노란색,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